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관련된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죠. 파견 나간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은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폭로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사재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서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그 삼성 그룹의 무슨 비자금 노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그 진술서 그리고 또 이런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거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단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또 우선 그 감찰 관련된 거는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거를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거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넘겨보질 않아가지고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3개 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에버랜드 팀, 하나는 자금 추적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그 검사가 3인가 4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거로 하고 이건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출했다 가져간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하지 못했으나 제출했다 가져간 소리다 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은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서 1번 넣어주십시오.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때문에 이렇게 금집내는데 조력하는 걸 보니까 우선 박주민 의원께서 김용철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수수한 듯한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총장 후보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포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부장검사가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5년 7월 24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원신과 똑같이 이 한국일보 보도가 허위라 황 총리에게, 당시 총리입니다. 황 총리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기름막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후보 옳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검사들이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이걸 보면은 저는 조영근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우리 통장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국정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행사를 했다. 조영권 황교안은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김인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색깔에서 검찰의 모든 결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인권 측면에서 비판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 과정을 검찰 수사에 대한 장관의 외압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 논의가 보름 동안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좀 양해해 주시기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말입니다.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서 그 삼성 떡값 관련해갖고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서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의 상품권 수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런 게 낫다는 건 오늘 아침에 네,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뭐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 조서를 수사 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 조서가 있다면 어떤 진술 후보자가 당시 김용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김용철 변호사 제가 담당 검사했습니다. 네. 진술 조서는 받은 사실은 있죠.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 조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사한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정식 의원 질의 내용들 다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김용철 변호사 수사검사로서 황교안 대표의 한국일보를 상대한 민사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송사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은 뭐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